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내가 이제 엄청난 회심을 가지고 이제 제작했던 이제 보증드림 이용자 가이드. 사실은 이제 제작을 할 때 막 그 보증드림이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쓰기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히트를 때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럼 되는데 지금 평균 조회수 한 20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유튜브나 뭐든지 간에 그 크리에이터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막 텐션이 뒤지든가 텐션이 막 뒤지든가. 그래서 그냥 얘가 뭐를 씨부리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듣는 게 재밌어.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니까는 얘 채널을 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든가 그러면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있든 없든 그걸 보겠지.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채널의 급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또백이구나 싶으면은 그냥 그걸 보게끔 된다고 교수님 해가면서. 그럼 되고 세 번째는 아주 희한망측한 걸 가지고 있든가.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 신기해할 만한 거, 우리 집에 진짜로 뭐 저기 뭐야 입에서 불 나가는 도롱뇽 같은 거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딱히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도롱뇽만 살아 있으면은 계속 이제 사람들이 히트를 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막 엄청 저기 희귀한 그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왜 뭐 저기 집에서 뭐 담비를 키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냥 딱히 뭐 없이 그냥 축축 뜯도록 돼 있어. 뭐 아무튼간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느 쪽이냐 하면은 사실은 나는 이제 텐션 쪽이었다. 텐션.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근데 이게 좀 마이크를 켜고서는 뭘 씹으려면은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 아주 그냥 이게 아이템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근데 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간단 말이지. 전문적인 지식 분야. 전문적인 지식 분야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기 재기 지원 사업 강사인데 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거기 그냥 간단하게 제도 소개나 좀 하고 뭐 일주일에 1업은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보증드림 이용자 가이드를 업로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번 주까지도 이제 요걸로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노컷이야 이제 뭐 저기도 없어 편집도 없어 연습도 안 해.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연습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페르소나라는 게 있을 거다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지금 마이크를 켰을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지만은 마이크를 켜면 갑자기 다른 페르소나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텐션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성격이 그냥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죽어 지금. 카메라를 켜고 있으면은 오히려 죽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제가 자꾸 이렇게 너무 저기 진지한 주제로 가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막상 보면은 이게 친구들이랑 말하는 것 같은 텐션으로 하려고 하면 그또 얼굴 까고 사실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나갈 수 있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얼굴을 가리고 할 거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지금 무려 이제 구독자 91명의 초대형 채널이 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채널을 폭발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 가리고 하나 더 파야 되나 이런 생각 하는데 얼굴 가리고 채널 하나 더 판다고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연습을 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럼 되는데 어차피 저기 다음 주에 또 출강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교환 만들어 놓은 거나 보면서 점검이나 좀 하려 그래. 그럼 되고 오늘 얘기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기 지원 사업인데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뭐 신용회복이나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가면 아예 돈을 못 써요. 그게 왜냐면 대의변제 관련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막아버려.
보증 자체를 막아버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저기 장사를 하다가 뭐 위기도 좀 겪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사업체를 열었다. 왜냐면은 이게 사업체를 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을 한번 하다가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예를 들면 20살에 사업체 열은 다음에 25살에 넘어지면 괜찮아.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30살 정도 넘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끔 된단 말이지. 다른데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든가, 평소에 꿈을 키워서 뭐 아니면 어디서 기술을 배우든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미천을 만들기 위해서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서 이제 창업을 하게끔 되는데, 그때 자빠지면 끝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그때 자빠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다시 저기 뭐야, 취업이 안 돼. 예. 지금 어디 기업체를 갈라 그래도, 물론 요즘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다 하면서 이제 뭐 나이도 모르고 국적도 모른다. 씨, 나는 저기 흑인이 와도 이게 지금 한국인인지 뭐 저기 미국인지 모르겠다고 막 우기는 게 지금 대세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딱 봐도 저기 뭐야, 나이 많은 사람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신입으로 안 뽑지. 신입으로 안 뽑지. 경력지로 가려고 해도 경단인데, 지금 경단 기간 동안에 뭐 하셨어요? 예, 사업했습니다. 사업체 어떻게 됐나요? 예, 망했어요. 그러면 뽑겠냐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망해도 또 사업체를 열어야 돼.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야, 그거는. 숙명 같은 건데, 이게 이 사업체를 다시 그래도 열어서 이제 진짜 두 손 불끈 쥐고서는 다시 잘 읽어냈다 이거야. 잘 읽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 자금을 좀 쓰려고 하면은 은행에 가면 어떻게 돼? 은행에 가면은 신용보증재단 갔다 오세요. 신용보증 기금 가서 보증서 받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신용보증 기금이나 신용보증 재단을 가면 또 어떻게 돼? 옛날에 저기 뭐야, 못 갚으셨네. 안 돼요. 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은 면책 받았다고 했더니 면책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꾸라고 생각을 해봐라. 옛날에 우리 돈 떼먹었는데 지금 저기 뭐 다시 또 꿔주겠냐고, 안 되지 않냐고. 예. 이렇게끔 얘기를 하게끔 돼.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그러지 말자.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돼요. 문제는 이거 심사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진짜 아주 좋은 사례를 많이 보게 되거든. 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가 이제 저거예요. 재기지원 사업. 재기지원 사업이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일사천리 재기지원이라 그래. 일사천리 재기지원이라 그러고, 신용보증 기금도 제도전 지원이 있어요. 제도전 지원 사업이 있고, 기술보증 기금도 있고, 지금은 다 있어. 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제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제 희망리턴 패키지랑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나 옛날에 사업하다 한번 망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꾸려 나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꾸려 나갈 예정이다는 안 돼. 예. 꾸려 나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용하셔야 돼. 예, 이거 이용하셔야 되니까는 뭐 혹시 저기 도움돼서, 이게 지금 내가 유튜브가 뭐 원래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너무 이 대상이 N수가 너무 적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다시 재창업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정보잖아. 그래서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저 개인회생이나 이제 파산 같은 거를 하셨는데 지금 면책됐고, 지금 이제 사업체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엄청 도움이 되겠지. 엄청 도움이 되니까는 뭐, 주위에 또 이거 들어주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은 좀 전파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도움되고, 여러분도 뭐 하다못해 좋은 제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뭐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 예. 그럼 되고, 자, 이거 보자고. 이제 또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렇게. 이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예. 화면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재기지원 사업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거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재단별로도 그렇고, 신용보증 기금도 그렇고, 재기지원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거기다가 이제 제도전 지원, 이제 보증을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냥 신청하러 가면은, 예, 여기 보증서 있습니다. 은행 가세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요걸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영 지도도 좀 받고 저도 좀 해야 돼. 그 저기 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딴 게 있냐 하는데 이게 귀찮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그 저기 뭐야 진짜로 그 뭐 좀 사업이 힘들어. 좀 사업이 힘들면은 그러면 이 자금 가지고서 열심히 뭘 좀 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저기 뭐야 내 주위 지인 얘긴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체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는 이제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을 받았어요. 긴급 경영자금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주식해 주식. 예. 다 날려먹었어. 게다가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저기 뭐 TS 샴푸에 넣었어. TS 샴푸에. 예. TS 샴푸에 넣었는데 이게 환장하겠는 게 TS 샴푸에다가 이제 그 저기 버스를 이제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 버스를 탄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선 왕창 손해를 보고 팔았다? 왕창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그때가 이제 대선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저 유력 대선 후보님이 그 저기 탈모 건보 적용해줄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래서 그게 팔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저기 발표 났었나? 그래서 갑자기 TS가 또 갑자기 막 오른 거야.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 아주 그냥. 예. 근데 팔라고 했던 게 나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미안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자금을 이렇게 좀 사후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도전 지원 특례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영 교육도 좀 받고 경영 지도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이 나오거든. 예, 그게끔 되면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 경영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 그럼 되겠으니까는. 근데 요거는 되게 좀 특이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저기 절차가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잠깐만 절차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뭐 소각이 되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회생했고 파산했고 면책 받았으면은 그게끔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대손 처리한다. 그러니까 떼인 돈이야. 그냥 이제 못 받은 돈이다. 그래서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되면은 그 대상자들한테 또 문자가 가요. 이렇게 돼서 당신 저기 제도전 지원 특례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으면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거든. 그럼 되면 이제 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받고 저기 교육 받고 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 받게끔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금 지원일 텐데 이 저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증 심사라고 하는 거는 정성 평가가 거의 없어.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돼. 아주 약간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심사자가 진짜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한도나 이런 거 저기 해당 여부는 볼 때 거의 정량적인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업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용 점수 몇 점, 업력이 얼마, 연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견이 없는 지표들이 많아요. 그럼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져 평가가. 뭐냐면은 이게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해줄까 말까를 회의를 해. 예. 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 회의를 통과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뭐 엄청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언제 한번 이거 저기 내가 강의를 한 것도 올리긴 할 텐데 이렇게 그냥 저거 재기계획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써요.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저기 재기계획에다가 사업체를 이제 막 어떻게 할지 내가 잘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저 사람들이 진짜로 구라가 아니고 여기에 내 진짜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저기 아주머니였는데 그 사업체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그때만 거기다가 네 줄인가 써놨었는데 계획이랄 게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디 써놨더라고. 네 줄도 아니었고 네 마디였네. 그러니까 한 줄 정도 썼겠어요. 그러니까 거절되지. 그거는 저기 뭐야 누가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만 아니면 돼 솔직하게. 그 정도 수준만 아니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이 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부실경위를 쓰도록 돼 있어. 부실경위. 근데 진짜 부실경위 쓰는 데다가 저기 뭐야 나 도박하다 다 날려먹었다. 저기
개인회생 저기 신청할 때는 근데 다른 이유로 구라쳤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예. 왜냐면은 이게 변호사가 해주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변호사가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어 그냥. 그래서 지금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나 봐 그런 사람들은. 그래놓고서 해달래 지원을. 그럼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보라고. 그게 되겠나. 뭐 아무튼 그 정도 수준만 아니면 돼요. 그 정도 수준만 아니면 되고. 그러니까는 요거 저기 뭐 혹시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니까 요거 저기 잘 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기 도움이 좀 되겠고. 그다음에 뭐 또 하려면은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장수가 굉장히 많은 교환이에요. 많은 교환인데 그냥 에센셜한 것만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네 요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이게 최고 1억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1억 안 나와요. 솔직하게 1억 안 나와. 약금 되고 이제 보통 5천만 원 이내에서 해결이 되는데 보통 3천만 원이야. 잘 나와봤자. 잘 안 나오면 2천만 원 정도. 백금 되고 3천만 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썼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신청해야 돼 이제. 몇 달 있다가 또 신청을 할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또 추가로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또 결정을 할 건 돼요. 그래서 진짜 최고로 아주 이빠이 채우면은 1억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분한테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분한테 불리할 수 있는 게 이게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허 기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 기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량지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어. 내가 이따가 좀 설명해 줄 텐데 정량지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유리하지. 예. 그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근데 정량지표 외에는 딱히 볼 게 없는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성지표가 불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건 뭐 좀 일단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파산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이력이 5년 동안 남아요 그 신용관리 정보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가려줘 이렇게 다른 데서 못 보게끔 가려주거든.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공공 입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공공 입찰 특히 거기서 아니면 영농자금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런 거 받을 때나 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때 거기서 안 보여 이게 이 사람이 파산 이력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재기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두 개가 주축이야. 두 개가 주축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지. 네,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보증지원. 요거 5천만 원짜리 요거 5천만 원짜리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 신용 정보가 대체되는 게 엄청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고 내가 이제 봤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뭐 파산했고 그러면 또 저기 뭐야 돈도 못 갚았는데 뭐하러 이런 식으로 또 저기 지원을 해주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알아야 돼. 뭐냐면은 이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어떤 제도가 있어. 어떤 제도가 있으면은 100명 중에 98명은 98명은 그냥 그 제도를 그냥 그럭저럭 이용을 한다. 그리고 한 명은 그거로 대박을 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그 대박 친 사람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된 전체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커버하고도 훨씬 남아요. 그 대박 친 한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뭐냐? 나머지 한 명은 뭐냐면은 악용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 악용을 해. 꼭 그래 어딜 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악용할 것 같지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촉법 소년 제도가 있다 쳐. 촉법 소년 제도가 있다 치는 게 아니고 시장남이가 있지. 한국에는 촉법 소년 제도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개똥 같은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끔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제도를 꼬맹이들이 다 악용한다 치자고. 다 악용한다 치면 지금 한국은 무법천지야. 난리나요. 이만큼 이렇게 허술하고 개떡 같은 제도가 없어. 그런 법률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야, 그거. 난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준법대로 틀리긴 하지만은 촉법 나이가 8살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차 훔쳐 타고서 사람 치워 죽이려고 막 난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차 훔쳐 타고 막 사람 치워 죽이려고 그러고 막 칼질하고 하는 꼬맹이들이 많아요, 적어요. 한국에. 이렇게 허술한 제도가 있고 사실은 뭐
국가에서 부여한 살인면허인 거잖아. 그냥. 예. 나이만 좀 어려 그러면 나가서 사람 죽여도 돼. 이렇게 그냥 딱 당위성을 부여해 준 거잖아. 근데 실제로 사람 죽이는 꼬맹이가 많아. 적지. 엄청 적지 사실은. 예. 100만 명당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야. 문제는 그 한 놈이 문제라니까 항상. 이런 제도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인간이 있어. 예. 그래서 악용하는 놈이 100명당 1명. 그 다음에 대박나는 쪽에 100명당 1명이거든. 근데 그 대박나는 100명당 1명이 그 악용하는 새끼들 것까지 다 컴프라치를 하고 남는다고. 엄청난 어떤 저기가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실제로 본 게 지금 특정한 업체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업체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이 전기톱을 제조하시는 분이었는데 전기톱 엄청 시설 투자 좀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파산했죠. 근데 그 전기톱이 엄청 좋았나 봐 품질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기톱을 만드는 기술이 이제 모터에 이제 기반하겠지. 예. 모터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을 놓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한 거야 이 사람은. 비록 파산을 했지만은. 예.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그 엔진 오일 누유 그 리킹 방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아주 정밀하게 금속을 절삭을 해가지고 그 틈이 없게끔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 근데 그게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이제 구동돼야 되는 이제 특수 차량들에 필요해. 그게 대표적으로 탱크, 탱크.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때 그 시제품만 만들면 돼. 시제품만 만들면은. 근데 당연히 다 은행에서도 거절당하고 다 해주는 데가 없어. 딱 그 시제품만 만들면 되는데 설계도 나왔고 기술 그대로 있고 기술 개발 끝났고. 그럼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왔을 때 엄청 지쳐 있더라고. 엄청 지쳐 있었는데 진짜 너무 많이 그 거절이 당했다 보니까 내가 한적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내 기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대.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DLC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이아몬드 라이크 커팅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렇게 보면 엄청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반에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은 들었을 때 정말 필요한 기술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주는 거지 지원을. 근데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잘 통과돼가지고 시제품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가 어려움이 있고 진짜 누구나 다 안 된다고 하고 거절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손가락질 했을 거다. 이분 나한테 왔을 때 60이 넘었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었어. 64인가 그러셨었어 이 사장님이. 그랬는데도 그 와중에 그걸 좌절하지 않고 해내시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시제품이 나왔는데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냐면은 미군이 특히 그 엔진 오일 누유 방지가 엄청 그 기준이 센데 문제는 자기들이 만든 기준인데도 미국 내에서도 그걸 맞추는 데가 없대요. 이 업체만 그걸 할 수가 있대. 이 업체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군수업체예요. 이거. 군수업체라 가지고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공장 하나가 지금 몇 명을 맥을 살리겠냐고. 수출을 얼마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산의 등급을 한 등급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건데 한국이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가 없어진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도. 그러니까는 진짜 이런 기업가들이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랄까 토양이 너무 안 좋다는 게 일단 첫 번째겠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아. 토양이 안 좋은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양도 안 좋은데 기업가 정신도 점점 이제 사그러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심사관 입장에서도 그게 참 아쉬워. 근데 이 토양을 안 좋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유한 문화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거 제조업체한테. 이거 내가 전에도 잠깐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조업체한테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놈들은 다 잡아쳐 넣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 시키고 돈을 안 주니까는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도
대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끔 돼. 대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R&D에 투자가 안 돼요. R&D에 투자가 안 되니까는 이제 신생기업들 중에서 기술 기반 창업이 진짜 드물어졌어. 확실히 이게 요즘 보면은 느끼는 게 기술 기반 창업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청년 기술 기반 창업은 더 줄어들었어. 예. 그래서 좀 기술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지 사실 자기 사업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거든? 아쉽다고, 근데 그게. 아쉽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막 청년들이 진짜로 미래를 걸고서는 기술 개발에 뛰어들지. 대박 나면은 이제 내 손에 막 100억, 200억 떨어질 테니까. 그런 애들이 10,000명이 있고 그중에 9,999명이 실패를 해. 한 명이 성공을 하거든. 그 한 명이 9,999명의 맥을 살리고도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배양해내기 위한 그 기반이 돼 있어야 돼. 토양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토양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제조업체에 대한 어떠한 그 과시 때문에 그래요.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어떻게든 단가 후려치게 만들고, 응?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법제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물건 받았는데 돈 안 줬어? 그러면 그냥 쳐넣어버려야 돼 진짜로 그냥. 예. 그런 새끼들은. 그 대기업이 그랬으면 그냥 망할 때까지 징벌적 배상 때려야 돼. 예. 무서워서 저기 뭐야 그런 짓거리 못하게.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아무튼 간에 잡설이 너무 길었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뭔가 제도전 지원 특례보장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좀 전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여기를 검색을 해서 이 정보를 봤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산하고 개인회생한 다음에 뭐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있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은 세출받기금까지 해당이 돼요. 세출받기금. 어이씨,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얘기를 하고 있어. 옛날 같으면 그러면 다시 녹화를 했을 텐데, 이제, 아이씨, 그냥 안 그러려고, 그냥. 예. 그냥 해. 어디 보자.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이제 저거거든? 대상기업인데, 여기에,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요거죠? 핫한 게, 요거. 채권 매각 기업. 이건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세출발기금 얘기예요. 세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세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대입연체가 돼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가 안 나올 것 같아. 추가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근데 나 지금 사업하고 있어. 그거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요거 하세요. 요거. 채권 매각 기업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요거 세출발기금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신청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주위에 혹시 요거 정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좀 전파도 좀 시켜주시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도 도움 되고, 여러분들도 뿌듯하고, 좋겠지.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예, 조회수 좀 나오게. 예. 골방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